네, 지금 토마토 증권통 유튜브 라이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말 그 누구보다 배터리, 반도체, 자동차, 바이오까지 강조를 해주셨던 정석 투자 전문가의 공개 방송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제 오늘 배터리의 변동성이 엄청납니다. 에코프로 그룹주와 포스코 그룹주들 일제히 어제 고점 대비해서 하루 만에 30%대 지금 손실이 나오고 있고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배터리, 반도체, 자동차를 묶어서 미래차의 향후 투자 전략에 대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정석 투자 전문가와 유튜브 라이브 함께 보시고요. 진짜 쉬운 진단에서 내 종목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박준현 운용력과 함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진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화 주신 시청자분 계시는데요.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네, 시청자님. 네네. 네, 남자분이시네요. 어떤 종목 갖고 계실까요? 예. LG 생활건강인데요. 네. 요게 이제 2022년 6월 13일 제가 66만 6천 원에 매입을 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한 2만 원인가 그때까지 갔는데 그냥 계속 갖고 있었는데 이렇게 계속 내려가네요, 이게. 그래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네네. 좀 자문을 구하려고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네, 시청자님 전화 잘 주셨고요. 네네네. 지난해 6월, 그러니까 1년 넘게 보유하고 계시는 LG 생활건강입니다. 매수가가 66만 6천 원이고요. 비중 13% 있으신데요. 오늘 네네. LG 생활건강의 기술적 좀 반등. 올랐어요. 예, 강하게 나왔습니다. 10% 가까이 오르면서 45만 5,500원 선에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정말 기다리시는 동안 좀 많은 어려움들이 있으셨을 것 같고, 그래도 올해 1월까지는 또 반등을 주면서 수익까지 전환됐었던 종목인데요.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운용형님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거 회사 실적 발표한 거 아시죠? 네? 조금 전에 실적 발표한 거 체크하셨어요? 실적 발표한 거는 못 봤고요. 네, 이거 장 끝나고 실적 발표를 했고요. 예. 어제 제가 이제 위원님 방송을 자주 보고 있습니다, 저녁에. 예, 고맙습니다. 네. 일단은 실적 시즌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실적 발표하면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요. 예. 어제 이제 아모레 퍼시픽이 실적 발표를 했고, 실적이 상당히 안 좋게 발표됐고, 예상은 알다시피 이제 화장품으로 알려져 있지만, 화장품 쪽에다 매출 비중이 55%, 그 다음에 음료 사업 부분이, 한 25% 정도, 그렇게 돼요. 화장품, 음료,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화장품 쪽에 매출 비중이 55%니까 화장품 회사로 좀 알려져 있는데 약간 음료 쪽과 관련된 비중도 좀 있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시장 자체가 다른 화장품 회사들에 비해서 실적 변동성이 크지는 않습니다. 근데 최근 실적 자체가 이제 하향이고 오늘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영업이익 가이던스가 지금 1,800억대를 예상했는데 1,500억 나왔으니까 이제 시장 예상치보다는 한 15% 20% 정도 안 좋게 나왔어요. 근데 실적이 안 좋게 나와도 주가 영향은 크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대체적으로 실적이 안 좋게 나와도 주가 변동성이 크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쪽인데 특히 이제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으니까 또 앞서 이제 아모레 퍼시픽 어제 어닝 시효과가 발표가 좀 되면서 LG 생활건강도 실적이 별로 안 좋게 나올 거다 이제 그렇게 아마 투자가들이 예상했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아모레 퍼시픽은 또 주가 급등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향후의 전망을 어떻게 좀 봐야 되느냐? 일단은 예사는 실적 고점 찍었죠. 예사가 이제 중국발 소비 성장이 강하게 전개될 때 영업이익이 한때 1조 2천억까지 나왔던 회사가 지금 영업이익 6천억, 7천억대까지 좀 떨어졌으니까 이제 실적은 피크아웃 쳤어요. 다만 이제 실적 자체는 이제 바닥을 찍고 점진적으로 우상향하지 않겠는가 그렇던 시각이고 저도 그런 측면에서는 저도 그런 쪽에 방향을 좀 잡고 있는 쪽이고 그래서 과거처럼 예사가 이제 고성장주는 아니다. 어떤 이제 음료라든가 화장품 쪽에 이제 안정적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향후에는 이제 가치주 성격으로 좀 평가를 받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제 성장성이 부각될 때는 PBR 지표가 5배가 넘어갔는데 지금 PBR 지표가 1.3, 4배 정도까지 좀 떨어졌으니까 주가는 이제 하방이 좀 제한적이라는 거죠. 근데 이 종목이 이제 차트를 보시다시피 우리 시청자분들 이제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해가지고 178만 원대짜리 주식이었거든요. 근데 이 종목 제가 120만 원, 130만 원대 주가 엄청 비싸다고 했던 주식인데 너무 많이 떨어져서 앞서 이제 실적은 거의 영업이익 기준에서 반토막이 났지만은 충분히 하방은 좀 지지가 좀 될 수 있지 않겠나 봐야 되는데 근데 주가가 얼마만큼 가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화장품 쪽에 이제 대장주로 갈 때, 과거 이제 성장성이 비교할 때 PER 기준에서 28배, 30배 갔거든요. 이제 그 시점에서 아모레퍼시픽이 40배, 50배 정도까지 갔는데, 지금은 예상가 이제 많이 떨어지면서 주가도 좀 떨어졌고, 실적도 좀 떨어졌지만은, 올해 예상되는 실적 기준에 가지고 PER이 지금 오늘 주가가 올라간 거 감안하면 지금 19배 정도 되는 수준이거든요. 현재 시장 전반적으로 소비와 관련된 회사들이 오늘 뭐 유통주들도 반등이 나왔지만은 할인을 좀 받고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주가가 강하게 올라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바닥은 좀 찍은 것 같고요. 바닥은 찍은 것 같고 앞서 이제 시간에 실적이 안 좋게 발표됐지만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닥은 좀 나온 것 같고 주가가 얼마만큼 반등이 좀 나오느냐. 일단은 기술적이라든가 기본적 지표를 본다 한다면 예상 이제 가격 성장주가 아니니까 PER 20배 정도가 아마 적정할 거예요. 올해 제가 앞서 얘기했다시피 올해 17배 되는 수준이라고 그랬고, 이제 올해보다는 내년도, 내후년도를 본다 한다면, 우리 청년 충분히 이제 중장기 투자하시는 것 같으니까 중장기를 본다 한다면, 내년도 주당 EPS가 29,000원, 그 다음에 2025년도가 32,000원이거든요. 그럼 PER 기준에서 20배 정도 적용한다 한다면, 중장기적으로 종목은 60만원 정도 전후가 어떤 적정한 가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시장 여건을 본다 한다면. 그래서 일단은 목표 주가는 58만원에서 60만원 정도 좀 보시고요. 길게 투자하시고. 그래서 비중이 많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 이제 바닥을 찍었으니까 따라갈 건 없어요. 추가매였으니까. 약간 눌림목이 나와서 아마 42만 5천원이라든가 8천원 정도 내려온다 한다면 7%라든가 10% 정도 추가 매수 하시면 충분히 58만원, 60만원 정도 올라간다는 매수 단가를 낮추면서 손실 없이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현재 기술적으로 봐서는 매물층이 강하게 포진이 좀 돼 있고 또 여기를 이탈하면서 주가가 하향을 했기 때문에 딱 지금 56만 원이 보여지거든요. 여기가 제가 보기에는 기술적 지표와 기본적 분석이 접점을 이루는 가격인 것 같습니다. 일단 목표 주가 56만 원, 추가 매수력이 있으면 약간 눌림목 조정 구간에서 7%든가 추가 매수하셔서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네. 네, 어떻게 대응하실지 전략 드렸는데 어떠실까요? 네, 글쎄 뭐 추가 매수 조금 내려오면 해가지고 네. 좀 비중을 갖다가 이제 높여가지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그때 정도 그냥 좀 할까 그럽니다. 그러면. 네, 좀 아쉬운 마음도 굉장히 크실 거예요. 지난 1년 동안 네. 투자를 해오셨기 때문에. 하지만 손실 없이 잘 빠져나오시고 그러고 또 좋은 소식 저희한테 전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LG 생활건강입니다. 화장품 또 음료 생활용품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실적 우하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2분기 오늘 나온 실적이 예상치를 하회했지만 주가에 미치는 영향력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PER 20배 수준까지 목표가를 제시하면서 58만 원에서 60만 원 선 잡고 있고요. 추가 매수 가격으로 42만 5천 원 선 손절가 없이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유튜브 채팅창에 와 계신 분이시고요. JY님이신데요. 이분께서는 SBB테크 37,100원에 매수를 하셨고 12% 비중 있으십니다. 로봇 감속기주 떨어지다가 올라가서 들어갔어요. 목표가 얼마일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오늘 종가가 35,950원 선 5%의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약간 손실이신데요. 목표가 얼마 잡는 게 좋을까요, 운용형님? 네, 오늘 이제 로봇 관련 종목들이 이제 올라간 이유가 삼성에서 웨어러블 로봇 시제품 본격 출시한다는 얘기가 좀 나왔을 거예요. 아마 그게 나오면서 약간 시발점이 좀 된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되고, 로봇 관련 종목들이 이제 레인로보틱스와 삼성이 인수 지분 투자를 하면서 2월달, 3월달에 주가가 급등했지 않습니까? 그 뒤로 이 종목도 차트를 보시게 되면 95,000원대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거의 반토막 이하까지 좀 떨어진 상태인데, 그래서 이제 감속기 회사지만은 감속기 회사들이 좀 꽤 돼요. 근데 보시면 예사가 보면 일단은 로봇 관련 회사들 자체는 이제 매출액이 좀 떨어져야 되는 거니까, 예사가 보시다시피 로봇 산업 자체가 어제 오늘 성장 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국내 로봇 회사들이 뚜렷하게 매출액이 증가라든가 실적이 증가되는 회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물론 로봇 시장 자체가 향후에 뭐 성장을 하겠지만은, 그래서 저는 일부 몇몇 핵심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일부 개따라 올라온 종목들 같은 경우는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게 아닌가. SBT에코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다시피 2018년도에 매출액이 90억짜리 회사입니다. 그 뒤로 60억, 66억, 68억, 작년도 75억. 1분기 때 매출액 13억의 단기 순손실. 근데 이 회사가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만큼 올라왔냐.
시가총액이 지금 2,200억이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95,000원까지 올라갈 때는 테마로 올라간 거니까. 근데 회사가 현재 또 감속기와 관련된 매출액으로 봐서는 로봇 시장 자체가 크게 성장한다 하더라도 매출액이 의미 있게 증가하면서 실적이 증가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종목도 오늘 주가 많이 떨어졌지만 고점 대비해서 거의 반토막 이상 떨어지지만 반도폭 자체가 미약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우리 시청자분 당연히 높게 사지 않으셨어요. 아마 이 종목은 대체적으로 보면 5만 원에서 6만 원대 지금 개인 투자가 여기에 많이 물려 있거든요. 5만 원에서 6만 원대 많이 물려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요. 그다음에 이제 고점에서 뭐 7만 원, 8만 원대에서는 매물층이 좀 많지 않은데 현재 지금 단기적으로는 지금 주가 많이 떨어져 가지고 4만 원대 정도 전후에서 많이 매물층이 좀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10% 정도 올라가게 되면 3만 5, 6천 원대에서 많이 거래가 됐으니까 3만 원 거래됐으니까 3만 원 거래됐으니까 추가적으로 올라간다 한다면 상당히 차익성 매도 물량과 함께 또 5만 원대에서 6만 원 사이에 대규모 매도 물량층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돌파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기술적으로는 좀 반등이 좀 나왔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쪽인데요. 33,000원 정도 언저리 정도에서 그렇지만은 의미 있게 주가가 반등 나오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은 약간의 또 수익을 좀 목표로 해가지고 약간 좀 반등이 나온다 한다라면 4만 7, 8,000원 정도 이 정도 뭐 2분기 시작 보더라도 뻔합니다. 계속 적자가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4만 8천 원 정도 언저리 정도 범위 내에서 매도하거나 하는 전략 제시들 할 거고 그다음 만약에 주가가 3만 3천 원 이탈하게 되면 우리 시청자님은 최근에 매수하셨으니까 손절매하는 그런 어떤 관점에서도 대응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손절가 얼마로 잡는 게 좋을까요? 네, 최근에 저점 3만 3천 원대 정도로 이탈하면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저점을 좀 보시면 되겠죠. 했어요. 알겠습니다. 어제 저점이 손절가입니다. 33,000원 선 제시했는데요. SBB테크, 삼성전자발 웨어러블 로봇 출시 기대감에 주가 반등했지만 기술적인 반등 약한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적의 개선에 대한 불확실성도 안고 있고요. 목표가는 47,000원에서 8,000원 선 설정했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전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있으신가요? 네, 전국제강이요. 네, 매수가 얼마십니까? 11,180원에 25%예요. 네, 11,180원에 25%십니다. 최근에 네네. 혹시 사셨나요? 좀 됐어요. 매수하신 지는 좀 되셨고요. 네. 예, 꾸준하게 또 이 종목도 하락을 했습니다. 네. 예, 오늘 반등 주면서 4.8%의 상승, 8,500원의 종가 형성했고요. 8,000원 선에 대해서 지지를 하고 있는데요. 동국제강 어떤 점 궁금하세요? 지금 이게 손절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속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전략을 드려야 될 텐데 동국제강입니다. 어떻게 대응을 해볼까요? 개업 분할된 이후에 이제 사신 것 같은데, 이제 동국제강이 동국홀딩스가 지주회사고, 동국제강, 그 다음에 CM인가요? 사업 자회사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 사업 영역 자체가 다릅니다. 동국제강은, 철근하고, 철근의 주 수요처가 건설이죠. 그 다음에 후판 쪽, 후판은 조선용입니다. 조선용 쪽에 사업회사고, 그 다음에 동국 CM이라는 회사는 냉연강판 유지의 사업회사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동국제강의 주가의 모멘텀 자체는 철근이니까 전방산업인 건설 경기와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봐야 되겠죠. 회사가 아마 거의 후판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은 많지 않을 거고요. 거의 원래 동국제강 회사 자체가 봉연강 쪽이었거든요. 봉연강 HBM과 철근 쪽이었으니까 아마 이쪽의 매출 비중이 거의 한 7, 80% 정도 차지할 겁니다. 조선업황은 괜찮으니까 후판도 나쁘진 않는데 그렇지만 후판 가격 자체는 여전히 조선업황은 괜찮지만은 좋지는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회사 제품과 관련된 사업 영역 자체는 안 좋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결국 이제 건설 경기가 좀 좋아져야지 아마 건설업종보다 먼저 움직임이 전개되겠지만은 주가가 탄력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건설업황의 흐름이 좀 중요하다.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회사가 이제 그 관련 실적 자체는 아직 좀 멀었고, 어제 이제 현대제철이 실적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충 실적 전망을 예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자동차 강판이지만은 비중이 많지만은 현대제철 같은 경우도 철근이라든가 봉연강 쪽에도 매출 비중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동국제강 실적 자체도 앞서 얘기했다시피
전방 산업 자체는 안 좋지만은 실적은 무난하게 나오지 않겠는가. 또 실적이 안 좋게 나온다 하더라도 이 종목은 가치주의 성격이기 때문에 주가는 떨어지진 않아요. 다만 주가가 이제 올라갈 때는 결국은 업황의 흐름이 좀 중요하니까 그랬던 부분들이 약간 부정적이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그 철강업종을 한다면 이제는 업황이 좋아지면 기관 투자가들이 뭐를 살까? 외국 투자가들이. 포스코는 안 사겠죠. 포스코는 지금 이제 철강 회사라기보다는 지금 2차전 쪽으로 분류가 돼 있으니까 외국 투자가를 집중적으로 많이 팔았기 때문에 결국 이제 철강 업황을 산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현대제철이 타겟이 될 거고요. 가장 먼저 포트폴리오 편입을 한다고 하면. 그 다음에 2순위가 제가 보기에는 동국제강이 될 가능성이 커요. 동국제강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업황이 좋아진다 한다면 충분히 포스코가 없는 철강 산업이기 때문에 업종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수급의 여건이 형성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어떤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오늘 현대제철의 주가가 시적도 좋게 나왔지만 의미 있게 올라갔고 동국제강은 약간 좀 뒤늦게 움직임이 전개된 게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거는 최근에 기준으로 주가가 좀 단기간에 많이 떨어졌을 거예요. 최근에 아마 10,000원대에서 이거 뭐 분할된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짧게 좀 잡아드렸는데 분할된 이후에 주가가 이제 17,900원까지 올라갔다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바닥은 나왔습니다. 예사가 이제 시가총액이 보시게 되면 4,200억이거든요. 4,200억이면 앞서 동국제강이 철근과 관련된 봉연과 관련된 시장 점유율이 포스코, 현대제철 다음으로 2등권이거든요. 그 다음에 아마 4등 정도 되는 게 이제 대한제강, 그 다음에 이제 5등 정도가 한국철강 그런 순위니까 현재 지금 대한제강의 시가총액이 3,2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동국제가 현재 4,200억 정도는 주가가 상당히 싸다. 그런 거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비중이 25%인데 뭐 이거는 뭐 추가 매수해도 좀 되는 가격이죠. 비중이 조금 높지만 일단은 최소한 11,000원대 정도까지는 보유하는 전략 유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시가총액 4,200억이니까 최소한 이 종목은 5,000억은 넘어가야 돼요. 5,000억이면 현재 주가 4,200억이니까 최소한 20% 이상은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주가는 최소한 1,500원에서 11,000원 이상까지 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걱정 없이 손절 없이 보유하시고 현재로 봐서는 이 종목이 보면 이제 11,000원대 이상에서 거래가 많이 됐지 않습니까? 이게 11,000원대에서 되다가 최근에 차별화 장세가 전개되면 주가가 급속히 좀 떨어졌기 때문에 최소한 11,200원 이상까지는 보유 관점에서 자금 여력이 있으시면 약간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추가 매수는 지금 바로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죠. 했어요. 예. 네, 했어요. 예. 네, 시청자님. 네. 네, 어떠실까요? 네. 그러면 지금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는 건가요? 네. 예, 뭐 안정적으로 매매하신다 한다면 이런 종목들은 가치주 관련된 종목들은 주가가 이렇게 떨어질 때 매수하는 게 편해요. 가치주 종목들은 한 번 더 모멘텀 부각되면 오늘처럼 일부 종목들이 거의 뭐 7, 8, 10% 정도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제가 도국장을 앞서겠다시피 최근에 아마 500원대 정도까지 올라갔다 지금 20% 단기간에 떨어졌기 때문에 뭐 8,000원대 아래는 내려갈 수 있는 회사는 아니니까 뭐 8,200원 정도라도 내려온다면 추가 매수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전략 참고해 보시고요. 네. 예, 다음에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실 때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동국제강입니다. 전방산업 부진 여파로 주가가 부진한 모습인데요. 건설 업황 주목해야 하는 종목입니다. 철강 업종의 업황 개선 시에 주목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동국제강 꼽고 있는데요. 단기 과매도 권역으로 추가 매수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목표가는 11,000원 내외에 잡았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여러분의 종목을 실시간으로 받고 있습니다. 0232-5200번 전화 주셔서 종목 남겨주시거나 유튜브 채팅창 들어오셔서 종목 매수가 비중 남겨주세요. 계속해서 다음 분은 유튜브에서 블레스님이십니다. 테스를 24,600원에 8% 비중 갖고 계시는데요. 오늘 많이 오르는데 매도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글 주셨어요. 테스 같은 경우는 지난해 4분기부터 해서 주가가 상승 추세를 꾸준하게 이어가고 있고 중간중간 또 장대 양봉을 뽑아내는데 오늘 역시 그랬습니다. 8% 넘게 상승을 하면서 22,150원 선에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테스 반도체 장비주 어떻게 대응할까요? 예, 반도체 장비 회사들도 좀 차별화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거 자체는 결국은 이제 AI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 자체가 최근에 이제 반도체 주류로 형성돼 있으니까 AI 반도체 자체가 결국 이제 비메모리 쪽에 연관이 있다 보니까 장비 회사들도 비메모리와 관련된 종목들이 압도적으로 성과가 퍼포먼스가 좋아요. 근데 테스 같은 회사는 전공정 장비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차트를 보시다시피 앞서 제가 특징적으로 얘기했던
STI라든가 관련 종목들은 200% 올라갈 때, 한미 반도체라든가 종목들은 100%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 종목은 계속 지금 박스권에 머물러 있잖아요. 연초에 주가가 17,800원대짜리 주식인데 현재 지금 22,000원이니까 다른 종목들에 대해서 부진하죠. 후발주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예산은 그 전공정 장비 쪽의 특징자가 아마 랜드 쪽과 관련된 장비 쪽에 대한 장비 비중이 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예사가 보시면 1분기 때 적자 났지 않습니까? 앞서 제가 이제 그 STI 같은 경우 작년도 1분기 대비해서 이익이 증가된 회사라고 그랬었는데 예사는 작년도 1분기 때 영업이 185억인데 이번에 23억 적자 났거든요. 이제 그 정도로 심각하다는 거죠. 2분기 때는 약간 실적은 턴어라운드가 진행이 좀 되겠지만은 이게 현재 시장의 반도체 회사들 업황이 좋아진다 한다 하더라도 장비 투자, 특히 메모리와 관련된 랜드와 디램이나 랜드와 관련해 가지고 주 거래처 회사들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라든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투자를 안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 발표한 이후에 CEO 가이던스를 통해 가지고 내년도까지 감산한다고 그랬거든요. 내년도 상반기 정도까지 투자를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SK 하이닉스도 작년도 50% 감소를 했고, 그래서 현재 투자하고 있는 것 자체는 AI 반도체와 관련해 가지고 이쪽과 관련된 부분이라 또 특히 또 여기다가 미세와 공정 과정과 관련된 것 쪽에 투자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전공정 장비 회사들 실적으로 평가받기에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좀 상당히 좀 더디게 가지 않겠는가. 그래서 주가가 당연히 좀 수급이 쏠리고 모멘텀이 괜찮을 때는 유지가 좀 되는데 후발주다 보니까 모멘텀 꺾이고 주가 떨어질 때는 가장 먼저 떨어지는 게 이들 전공정 장비 회사들이거든요. 상대적으로 부진하다. 그래서 반등 여력 자체도 제한적이지 않겠는가. 앞서 1분기 때 적자가 났고 2분기 때는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가 진행이 좀 되면서 올해 연간 실적으로도 영업이익 100억이거든요. 작년도에 559억이니까 물론 이제 반도체 회사들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2025년도 실적으로 보고 가는 거니까 그럼 2025년도 본다 그러면 예사가 400억 정도 되는 거니까 예사가 본래 이제 PER 기준에서 업황이 괜찮을 때 12배 정도까지 평가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2025년도 정도로 본다 한다면 2025년도 주당 EPS가 2,100원입니다. 그럼 12배면 곱하기 2 하게 되면 24,000원이에요. 근데 현재 주가가 24,000원이지 않습니까? 22,000원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밸류 자체가 크진 않다는 거죠. 아니, 프리미엄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AI 반도체 같은 장비 회사들 같은 경우는 얼마만큼 실적이 좋아질지 모르기 때문에 저 프리미엄을 받을 수가 있겠지만은 전공정 장비 회사들 같은 경우는 오니가 IPS라든가 테스라든가 PSK라든가 이들 관련 종목들이 전공정 장비 회사들거든요. 오니가 IPS도 올라가지만은 상당히 더디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그런 관점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수급은 보니까 기관 투자가들이 한 12만 주 가까이 매수가 유입이 좀 됐네요. 기관 수급이 좀 들어와서 주가를 끌어올렸는데 아무래도 다른 비메모리 관련돼 가지고 AI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주가가 가파르게 올라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싸 보이는 종목 쪽으로 기관 투자와 또 일부 개인 투자가들이 집중이 된 것 같습니다. 약간 추가 상승은 가능할 것 같은데 조금 상승 탄력 자체는 제한적이지 않겠는가. 이들 종목이 올라가다가도 또 실적 발표 시즌에 투자가 안 좋게 나오면 또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이 올해 하반기 내지는 내년도 1분기 정도까지 진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주가가 올라갈수록 상승 탄력은 떨어지지 않겠는가. 일단은 기술적으로는 지금 보시다시피 이 종목이 여기 매물층이잖아요. 여기에 거래가 엄청 됐지 않습니까? 전체 거래량의 거의 한 60% 정도가 2만 원에서부터 2만 3천 원 사이에 거래됐잖아요. 그러면 이 종목은 여기서 2만 7천 원도 올라가게 되게 되면 2만 1천 원대 산 사람들이 또 차익성 매도 물량이 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가격대도 2만 7천 원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개인적으로 반도체 장비 회사들은 중장기 투자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쪽이니까 보유 관점이고요. 길게 투자하신다 한다면 2만 한 7천 원 정도까지는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이제 오버슈팅이 나온다 한다면 현재로 봐서는 주가는 적정하게 매도할 수 있는 가격 자체가 2만 원대, 2만 1, 2천 원대 워낙 거래량이 많이 됐기 때문에 2만 5천 원 정도가 1차 목표고요. 그 다음 중장기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2만 7천 원 이상까지 가져가는 전략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테스 반도체 후발 주자입니다. 그런데 감산 이슈로 인해서 반도체 업황 개선에도 수혜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현재 주가도 밸류에이션 부담스러운 수준이라면서 추가 상승 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차로 2만 5천 원 목표가, 2차로 2만 7천 원 제시했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유튜브에서 만나보겠습니다. 또또또님, 셀트리온 15만 3천 원에 15% 비중 있으신데요. 중기 전망 목표가 부탁드립니다. 라고
글 주셨습니다. 셀트리온도 최근에 반등도 뭐 강하게 좀 줬다가 다시 한번 저점을 깨고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말 가까스로 지난 3월에 또 지지했었던 가격대까지 오늘 일단은 복귀를 했습니다. 1.19%가 상승하면서 14만 4,100원 선 종가를 형성했고요. 아무래도 이분께서 셀트리온을 좀 꾸준하게 주시하셨던 분이 아니실까 싶어요. 나름 이 가격을 좀 노리셔서 들어가신 것 같은데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네, 오늘 셀트리온, 오늘 삼성 바이오 같은 경우는 오늘 우리가 8% 정도 급반등 나왔지 않습니까? 네, 셀트리온은 오늘 좀 부진했어요. 부진했고 거의 바닥권까지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제 셀트리온의 주가는 최근에 여러 가지 재료들이 많이 나왔고, 물론 악재 휴미라와 관련된 바이오 시밀러 미국 쪽에서 보험 약과 관련된 부정적인 이슈도 있었지만은 최근에 이제 가장 큰 이슈 자체가 모멘텀 자체가 합병 이슈지 않습니까? 셀트리온 삼형제에 대한 합병 이슈도 좀 나왔고, 또 최근에 자사주 매수라든가 그런 어떤 정책도 좀 출연다 나왔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정책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못 간다는 것 자체는 셀트리온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주주분들, 이제 셀트리온 갖고 계시는 분들 강성 주주분들이 많은데, 저는 이 종목을 그렇게 좋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바이오 시밀러 부분 자체가 이제 경쟁 체제에 진입하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계속 떨어지거든요. 과거 이제 셀트리온이 바이오 시밀러 시장에서 초기 단계 같은 경우 영업이익률이 50% 정도까지 넘어갔는데, 지금 아마 셀트리온의 영업이익률이 거의 한 30%대까지 떨어지지 않습니까? 지금 영업이익률이 31%거든요. 작년도 28%에서 30% 정도. 이게 그만큼 영업이익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자체는 이제 경쟁 관계에 진입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바이오 시밀러 시장 자체가 지금 엄청나게 굉장히 심하거든요. 심하다고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과거처럼 프리미엄을 받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이 최근에 여러 가지 좋은 소식에도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빠지고 있는 게 아닌가. 특히 이제 합병과 관련해가지고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회사가 셀트리온 제약이고, 그다음 셀트리온 헬스케어고, 셀트리온은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어떤 부분도 셀트리온 주가가 상대적으로 부진하게 전개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뭐 보유 전략이고요. 보유 전략이고, 셀트리온을 밸류를 어느 정도까지 좀 줘야 되느냐. 올해 이제 PER 기준에서 32배 정도 되는 수준, 그 다음 내년도 27배 정도 되는 수준. 과거는 이제 셀트리온이 이제 초기 단계에 바이오 시밀러 시장 자체가 이제 고성장을 하면서 주목을 받을 때는 이 종목이 PER 기준에서 50배 정도까지 갔는데, 지금은 앞서 얘기했다시피 영업 경쟁 가격에 진입을 하고 이익률이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프리미엄을 받기보다는 적정하게 밸류 자체가 30배 정도가 적정하게 예상해 볼 수 있는 적정 가격이 좀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 쪽이고요. 그렇게 판단한다면 2025년도에 셀트리온이 주당 EPS가 6,000원입니다. 368, 18만 원 정도가 적정한 가격이라는 거예요. 이게 차트로 본다 하더라도 이 종목이 보시면 18만 원 정도 넘어가면 계속 저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8만 원에서요. 현재 시장 여건을 고려해본다. 물론 시장이 이제 올라가면서 지금 바이오 종목들이 좀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쪽이지만은 전반적으로 유식된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현재로 봐서는 18만 원 정도를 목표 주가로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주가가 14만 원대까지 내려왔지만 14만 원 작년도 5월 달이네요. 5월 달에 주가가 13만 3,800원대까지 내려왔거든요. 일단 충분히 현재 가격 주가 자체는 하방은 좀 지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매매하신 분들은 14만 원대 정도를 저점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현재로 봐서 1차적으로는 16만 원대 이상에서부터 매물층이니까 16만 원, 그 다음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18만 원 정도를 목표 주가로 보고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셀트리온 3사 합병 추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이오 시밀러의 경쟁 심화로 인해서 수익성이 둔화되고 있는 추세라는 점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보유 의견 제시됐습니다. 2025년 예상 EPS 기준으로 PER 30배 적용해서 목표가 18만 원 제시하고요. 그래도 하방 지지력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종목 셀트리온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또 만나보도록 할게요. 전화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님 어디 계실까요? 네, 전화 연결되셨습니다. 잘 안 들리시는 것 같아요, 시청자분께서. 예, 저희 다시 연결을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예.
먼저 주신 종목을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시청자분께서 주신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72,490원에 75% 비중을 실으셔서 정말 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진심으로 투자하고 계신 분이실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네네. 연결되셨습니다. 어떤 부분 궁금하실까요? 삼성전자고요. 예. 네, 매수가가 72,490원이고 75%예요. 네네네. 네. 오늘 종가가 71,700원 기록했습니다. 2%대 상승 기록했는데요. 궁금하신 점 말씀해 주세요. 이게 좀 제가 오래 좀 들고 있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작년부터 들고 있었는데, 지금 대체 언제까지나 이게 좀 매수가가 올는지 오늘 조금 가기는 가던데, 얼마 정도 이제 올라가려나 그게 좀 굉장히 궁금해서 전화 좀 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작년에 51,800원까지 떨어졌었는데도 잘 버텨주셨고요. 네. 예. 7만전자에서 오늘장 멈춰선 삼성전자. 지금 시청자분 손실은 크지는 않으십니다. 얼마까지 갈 수 있을까요, 운용령님? 삼성전자 좀 제가 물어보면 종합주가지수와 함께 간다고 얘기하거든요. 오버슈팅이 안 나온다. 종합주가지수 올라간 만큼은 올라간다. 10% 올라가면 10% 올라갈 거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최근에 이제 SK 하이닉스가 독보적으로 많이 올라왔고 지수시장 올라왔고 삼성전자는 좀 쉬고 있는 쪽인데, 삼성전자 주가는 결국은 종합주가지수입니다. 거의 차이가 별로 안 나요, 지금부터는. 그래서 작년도에 워낙 소외를 받았기 때문에 연초 이후에 1분기 때 많이 올라왔고, 삼성전자가 어떤 표준입니다. 밸류상으로도 좀 그렇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삼성 올해 종합주가지수 목표 주가가 얼마를 보고 계시냐. 종합주가지수 대체적으로 연말 기관 투자가도 2,850 정도, 잘하면 그 정도 보고 있는 쪽이거든요.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2,800, 900 정도까지 보고 있는 쪽인데, 그러면 현재 종합주가지 2,600포인트 기준으로 해가지고 10% 올라간 거거든요. 연말까지 본다 한다면 삼성전자 현재 주가 목표 주가는 78,000원, 8만원. 그 다음에 3,000포인트 정도 본다 한다면 올라간다 그러면 삼성전자 주가는 84,000원. 이 정도가 합리적일 겁니다. 현재.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반도체 업황 자체는 바닥을 좀 찍었지만은, 앞서 이제 삼성전자 실적 자체도 올해는 실적을 형편이 없으니까 2025년도 실적을 좀 보고 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올해 PER 기준에서 45배고, 그 다음에 내년도가 13배 되는 주식이고, 13배도 15배거든요. 오늘 주가 오는 거 감안하면. 그러면 2025년도까지 10배니까 12배 정도 되거든요. 삼성전자가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코스피 기준으로 따지면 PER 12배 정도가 적정, 목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10배 떨어지면 주가 싸다 얘기하고. 그러면 12배가 2025년도에 삼성전자가 현재 PER 10배 되는 수준이니까, 그럼 2025년도 12배 정도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현재 주가 수준에서 20% 정도 언저리. 85,000원, 5,6,000원 정도가 제가 보는 삼성전자의 밸류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현재 볼 때는 종합주가지수 함께 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 투자가들 단기적으로 본다 한다면 외국인 투자가들이 국내 시장에서 주식을 얼마만큼 살 거냐. 결국은 주식을 살 때는 삼성전자를 사게 되거든요. 현재 외국인 투자가들이 삼성전자 비중이 53%입니다. 외국인 투자가들이 삼성전자 비중 많을 때는 아마 2016년도 이후에 제가 알기로는 56% 정도까지 외국인 투자가들이 비중을 늘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늘릴 비중은 약 3% 정도는 외국인 투자가들이 늘릴 수가 있어요. 3%면 현재 발행 주식수가 6억 주 정도 좀 되는 거니까, 6억 주 정도 되는 거니까 약 6억 정도 되는 거니까 1,800만 주 정도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삼성전자 가지고 계신 분들은 걱정하실 거 없죠.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 다만 이 종목은 종합주까지 함께 가는 거니까 종목이 빠르게 가지 않는다. 그런 관점에서 길게 보고 투자하시게 되게 되면 충분히 72,400원 사셨는데, 이걸 그래서 삼성전자 얘기예요. 공방을 통해서 72,500원 이상 사서는 수익 안 난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장에 딱 보니까 72,400원을 사셨네요. 사셔서. 그래서 조금 길게 보시고 그러면 종합주가 못 올라가고 있는 거니까 올라간다는 전제하에 주가는 충분히 최소한 78,000원 이상까지 보유 관점에서 느긋하게 지켜보시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네. 네, 삼성전자 혹시 처음 사신 주식이신가요? 네? 처음 매수하신 주식이신가요? 삼성전자를?
네네. 작년 여름에 했어요. 그래서 한 네. 1년이 넘었어요. 네. 비중을 많이 실으셔서 어떤 사연이 네. 있으실까 궁금했는데 저희가 시간이 또 여기까지여서 저희 네. 가격 전략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네네. 네. 그러면은 네네. 전문가님 이제 한 연말까지 가져가면은 한 78,000원에서 8만 원까지는 그렇게 좀 오를 가능성이 있는 네, 그렇죠. 건가요? 8만 원은 네. 가죠. 예, 걱정하시고 가셔도 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예. 네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10% 정도 수익 내다볼 수 있는 종목이 됐습니다. 삼성전자 종합주가지수와 한몸인 종목이라고 평가를 하고요. 지수 2,800선에서 900선까지 내다봤을 때 78,000원에서 8만 원까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단을 해보도록 하고요. 이제 내일장의 전략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박준현 운용님, 내일 어떻게 할까요? 예, 지수는 등락이 전개되고 있지만은 종합주가지수 기준에서 2,600포인트 전후는 저점이 좀 나올 것 같고요. 장중에 최근 들어서 2,570 정도까지 내려오고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2,600포인트 전후에서 지지가 좀 되면서 등락 과정이 좀 전개되지 않겠는가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알다시피 지수 전망이 중요한 거 아니거든요. 워낙 섹터별로 종목별로 등락이 좀 심하니까 거기에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동안 이제 어제까지 2차전지 쪽에 수급 쏠림이 심하다가 오늘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그동안 소외를 받던 종목 중심으로 해서 수급이 좀 이동이 좀 됐어요. 근데 이게 수급이 일시적으로 계속 전개가 좀 될지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는 쪽이고요. 일단 시장 자체는 오늘 근데 보시게 되게 되면 코스닥 시장의 지수가 마이너스 나왔는데 2차전지만 떨어졌는데 지수가 마이너스 났거든요. 상승 종목은 압도적으로 많았거든요. 최근에 지난주 금요일부터 해가지고 어제까지는 지수는 올라가는데 하락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을 본다 한다면 2차전지만 떨어졌는데 상승 종목은 또 압도적으로 많은데 지수는 떨어졌어요. 이런 어떤 장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결국 싸움이 뭐냐? 그만큼 2차전지가 전체 시가총액이 많이 올라오면서 지수 영향력이 커졌다는 거죠. 그래서 향후의 전망 자체는 2차전지가 조정을 받으면 오늘처럼 소외주라든가 반도체라든가 관련 종목들이 올라올 수 있는 그런 흐름을 전개될 것 같아요. 실속게. 근데 그래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계속 흘러내릴 것 같지는 않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보면 안 올랐던 종목들 같이, 이른바 셀 관련 종목 같은 경우도 별로 안 올랐던 종목들 급락이 나왔거든요. 근데 포스코그룹이라든가 요코프로 같은 경우 주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이 나올 수 있다고 좀 생각할 수 있는 건데, 근데 LG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삼성 SDI라든가 관련 종목들도 오늘 급락이 나와버렸지 않습니까? 별로 오르지도 않았는데. 시장 자체가 상당히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힘겨루기 과정이 좀 되면서 결국은 중요한 것 자체가 지금까지 시장 자체는 수급 이슈였거든요. 오늘도 이제 그런 이슈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중성 종목들이 이제 8월달 들어서 실적이 좀 발표가 좀 될 건데 이제부터는 실적 발표와 함께 수급 이슈보다는 실적에 따라서 차별화되는 그런 어떤 흐름으로 좀 전개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시장 전체적 흐름 자체는 앞서 2차 전지의 흐름을 좀 보면서 여타 다른 종목 만약 2차 전지가 또 반등이 나오면 오늘 움직였던 종목들은 더 죽습니다. 죽는 흐름이 전개되는데 아직까지는 내일간 상당히 힘겨루기 과정이 진행될 가능성이 커 보이거든요. 2차 전지가 올라오면 또 이쪽이 밀리고 또 2차 전지 또 매도 물량 나오면 밀리면서 그러면 수급 쏠림 자체는 완화가 좀 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시장의 수급은 여전히 좋지는 않습니다. 오늘 외국 투자가들이 현물은 거의 안 샀거든요. 선물 시장에서 장중 아마 8,000원 정도까지 사다가 매수 규모 자체가 좀 줄어든 걸로 알고 있는데 6,500으로 줄어들었네요. 외국 투자가들이 여전히 주식을 안 산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을 본다 한다면 종목별 대응 전략은 여전히 유리하지 않겠는가. 관심 자체는 결국은 2분기 실적 호전에 맞춰야 되는데 오늘 시장 자체가 보면 실적 호전 종목들이 다 떨어졌어요. 대표적으로 자동차라든가 발표된 종목들, 최근에 건설기계 같은 경우도 실적 엄청 좋게 나오는데 떨어지고, 이런 것들 자체는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오늘 시장을 보시게 되게 되면 실적 좋은 종목 떨어지고, 그동안 실적 안 좋은 소외 종목들이 반등이 나왔는데, 소외주 흐름 자체는 일시적인 반등이고, 결국은 내일 이후부터는 수급의 쏠림이 완화가 되면서 실적 호전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차별화하는 장세가 전개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그 배터리도 이런 하락으로 인해서 완전히 앞으로 나락으로 간다라고까지는 표현하기는 또 어려운,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방향이 확실하게 쏠리기 위해서는 결국은 경기입니다. 경기 민감지, 경기가 좋아지면 네. 경기 민감지대로 가는데 그런 쪽은 아니니까 현재 흐름 자체는 단기 수급 쏠림이 따른 약간의 어떤 등락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2차 전지와 반도체의 시속게임 그 가운데서 어느 쪽 편을 들기보다는 지금은 가격 메리트가 생겨난 2분기 등 앞으로의 하반기 또
또 실적 호전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은 전략 제시하고 있습니다. 박준현 운용력이 매주 유튜브 라이브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 8시 박준현 운용력의 시장을 보는 눈도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오늘 분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습니다.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도 진짜 쉬운 진단과 함께해 주세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